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투자 시장에서 감도는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두 달째로 접어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좀처럼 잡히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그리고 전고점 대비 10% 이상 푹 꺾여버린 다우와 나스닥 지수까지 말 그대로 시장에는 극단적 공포를 뜻하는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CNN이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무려 9점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고 현금을 확보하느라 바쁜 지금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까지 이 거물들은 지금 입을 모아 지금이 오랜만에 찾아온 최고의 우량주 매수 타임이다라며 약세론자들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라 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베팅에 나서고 있는데요. 심지어 빌 에크먼은 특정 종목을 콕 찍으면서 단기간에 1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싼 주식이라고 극찬하고 있죠. 도대체 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너머의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무시무시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주식을 담으라고 외치는 걸까요? 오늘은 피 묻은 거리에 돈을 던지는 거물들의 속내, 그리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기회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단연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 29일 밤 행동주의 펀드 퍼싱 스퀘어의 수장 빌 에크먼은 자신의 X 계정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남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인 전쟁이며 결국 미국과 전 세계의 이로운 방향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글이었죠.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엄청난 평화 배당금을 거머쥐게 될 테니 극도로 저평가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우량주를 당장 매수하라고 강조했죠. 에크먼의 이런 내용은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은 마냥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미국의 양대 주택 금융공사인 페니웨이와 프레메딕을 콕 집어 언급했죠. 상승 잠재력이 하락 위험보다 월등히 높은 이른바 비대칭적 투자 기회의 최상급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이 두 회사의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50%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여기에 투자 종목 지정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마이클 버리까지 이 시장에서 보기 드문 기회라며 동조하고 나섰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때 싼 값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건데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죠. 아니 도대체 페니웨이와 프레드맥이 뭐하는 회사길래 10배 이상 오른다라며 이렇게 운운하는 걸까요?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미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로 시계를 되돌려야 하는데요.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구조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은행이 사람들에게 집을 살 돈을 빌려주면 은행 금고는 금세 텅 비어버리겠죠. 이때 등장하는 거대한 스펀지 같은 존재가 바로 페니웨이와 프레드맥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몽땅 사들이는 기업인데요. 은행은 이렇게 채권을 넘겨주고 나면 다시 돈이 생기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이 두 기관은 사들인 채권을 묶어서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전체 모기지 시장의 무려 70% 이상을 이 두 곳이 꽉 틀어지고 있죠. 가히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이들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점유율과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대출금 상한이 막히자 이 두 거인도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결국 미국 재무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분 79.9%를 확보하며 사실상 해당 기업들을 국유화해버리죠. 주주들의 의결권은 날아갔고 주식은 2010년 뉴욕 증시에서 쫓겨나 장외시장으로 밀려나 버렸죠.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은 모두 미국 재무부의 금고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즉 본질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의 장악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인데 정부의 법정 관리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한 거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빌 에크먼과 마이클 버리는 왜 이 기업들을 언급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 기업의 민영화 기대감과 저평가 상태 때문이에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철저한 정보 효율화와 민간 주도에 맞춰져 있죠. 만약 정부가 이 두 기관에 묶어진 족쇄를 풀고 보유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 민영화를 단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던 막대한 수익은 온전히 민간 주주들의 목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에크먼이 말한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계산은 바로 이 시나리오의 근거를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장외시장에서 동전주 취급을 받는 주가가 다시 정규시장에 상장되어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그 수익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잃을 것은 제한적인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야말로 무한대에 가까운 완벽한 비대칭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에크먼은 현재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도 아주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데 확신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며 협상 진전을 시사하는 동시에 말을 듣지 않으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에크먼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쟁이 조기에 그것도 미국이 유리하게 종식되면 유가는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화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잡힌다?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곧바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지금 다소 혼란스러워서 얼어붙어 있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활기로 이어질 것이며 모기 시장을 장악한 페니웨이와 프레디 맥에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도 주목하는 투자자, 바로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시각은 에크먼과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 워렌 버핏은 현업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사회로 활동하며 투자에 대한 여러 현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버크셔를 이끈 이후 증시가 50% 이상 폭락한 적이 3번이나 있었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규모 매수 기회라며 흥분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차분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이런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위기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행동주의 성향의 에크먼은 억눌린 가치주, 일명 페니메이 등 정책의 변화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반면 버핏은 여전히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더 싸질 때를 기다리며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거장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하죠. 시장 공포의 자체에 휩쓸려 패닉셀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에크먼을 따라 장외시장에 달려가 페니메이 주식을 사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크먼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민영화라는 거대한 정치적 관문을 통과해야죠. 이는 과거에도 번번이 무산됐던 험난한 길이죠. 우리가 이 뉴스에서 얻어야 할 진짜 시사점은 특정 종목의 이름이나 방법이 아니죠. 바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인들의 시선인데요. 거시경제 불안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대중은 눈앞의 숫자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도망쳐 버리죠. 하지만 진짜 거물 투자자들은 그 짙은 안개 너머에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제력 해자를 바라보죠. 단기적인 악재로 억울하게 저평가된 우량주를 싼 값에 매수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비합리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역으로 파고든 용기,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성공적인 가치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에크먼의 공격적인 10배 베팅과 버핏의 차분한 현금 보유 전략 중 어느 쪽이 지금의 시장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시선과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뉴스너머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